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과 함께하고 싶은 패싱코드 서호승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의 실패, 정부 실패 뭐 이런 것들을 배운 시장의 한계와 보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방임주의라는 게 존재했어요. 자유방임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장의 가격에 맡겨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생각보다 많이 얻는 것이고,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생각보다 많이 얻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장 극대화된 것은 시장에 의해서 맡겨둘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얘기하는 학자는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었죠.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 무엇을 얘기했냐?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할 때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시장 가격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시장 가격의 중요성을 얘기했다는 것은 시장이 최고의 방법이고 정부는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 야경국가, 소극적 국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때 이제 시장 실패라는 것이 발생을 하죠.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장 가격이 해야 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적정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 시장 실패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독과점. 두 번째, 외부 효과. 세 번째, 이제 공공재 부족. 요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일어나고, 이 뜻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것은 적정 생산을 통해서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들은 과소 생산이든지 과다 생산이 이루어져서 시장 가격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더라 라는 거 체크를 해 두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방임주의에서 이제는 요 시장 실패에 따라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둔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 정부가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 일어나는 거냐면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독과점 같은 경우에 규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고, 뭐 오염 배출권 같은 것들 통해서 환경오염 없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공공재 부족은 정부가 직접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실패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 책에서 조금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인허가라는 게 있죠. 인허가라는 거 우리가 책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무언가를 할 때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막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정부의 개입이 이제 케인주의 대공황 시대에 일어난 후에 이제 무엇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이제 신자유주의로 나아가게 되고, 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정부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패와 비효율이 대표적이에요. 뭐 뇌물이라든지, 혹은 비효율이라는 것은 그러한 수익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마련하는 재원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영역에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요거는 좀 줄이고 요걸 최대한 늘려서 민영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신자유주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요 시장 실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 중에서 가격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장 실패 중에서 독과점이라는 얘기부터 좀 해보죠. 독과점은 우리가 독점 더하기 격점 더하기 과점이 되고요. 독점은 한 개가 생산을 하는 것이고, 과점은 뭐 2개, 5개 소수의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시장의 종류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점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독점을 하는, 과점을 하는 이 생산자들은 기본적으로 가격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가격 지배력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럼 올리게 되면 수요량은 점점 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 안 살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과다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게 있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인 이익이나 사회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제3자라는 개념은 계약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건 당연히 내부 효과일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처럼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지나가다가 듣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 효과도 이제 두 개를 나누고요. 대표적으로 외부 경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외부 경제는 이로운 것입니다. 이로운 것. 외부 불경제는 해로운 것이에요. 해로운 것. 이로운 것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봉업자와 화해업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키우는 사람들이냐면 양봉업자는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고 화훼업자는 꽃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벌을 키우는 사람과 꽃을 키우는 사람은 서로 간의 계약 관계라면 이건 외부 효과가 아니지만 벌은 꽃가루를 가져다가 꿀을 가져올 것이고 이 벌로 인해서 꿀을 뺏긴다는 개념이 아니죠. 요걸 통해서 꽃가루를 날려줌으로써 그 꽃이 수정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서로 간에 계약하지 않았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 경제라고 하고 뭐 다른 예로 교육비 지출 같은 것도 있겠죠. 교육이라는 것은 한 사회가 발전하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 그 기본이 있으면 사회는 발전하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꼭 교육을 시켜야 돼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